자, 다들 오셨나요? 자, 전체 차렷. 선생님들 경례. 안녕하십니까? 아, 네.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평면도를 어느 정도 완성을 했고 채색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평면도를 제가 도면을 2장 정도를 복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네, 한 장은 채색을 했고요. 한 장은 인출선을 빼서, 인출선이 뭐냐면 여기 무슨 나무를 심었다, 무슨 나무 얼마나 사이즈짜리를 여기 심었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는 거를 인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출선을 표시해야 되는 도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난번에 안 했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는 좀 뒤바뀌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채색을 해놓고 이 색감이 내가 초록색으로 그냥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뻔나무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좀 바뀌었지만 평면도에 대한 인출선을 한번 오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인출선하고 도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는 시간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신 거를 복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지난 채색한 거를 복사해도 됩니다. 채색 안 한 걸로 복사해도 되고 채색한 걸로 복사를 해서 이제 인출선을 빼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얼마짜리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니까. 자, 주목해 주시고요. 인출선에 대한 인출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관에 제출하거나 클라이언트들한테 제출하는 도면은 도면 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도면 틀이라고 하는 거는 도면의 외곽선 같은 겁니다. 이걸 어떤 데에서는 테두리 선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도면 종이가 이렇게 있다면 도면이 들어가는 안에 테두리 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 선이 있어야 되는데 테두리 선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테두리 선의 규정은 여기 이 종이하고 테두리 선은 1cm입니다. 여기도 1cm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1cm가 아니고 2.5cm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지. 도면이 여러 장일 때 도면을 철을 해서 넘겨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만 2.5cm, 1cm, 1cm, 1cm를 띄어서 도면 테두리 선, 틀선을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면 들어가기 전에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류별로 제가 말씀드렸죠. 1번 선은 뭐예요? 연필로 진하게 그리는 선. 2번 선은 뭐예요? 샤프로 한번 갔다가 오는 선. 3번 선은 샤프로 한번 가는 선. 그 다음에 4번 선은 뭐예요? 샤프로 하되 보조선으로 본인만 할 수 있게 희미하게 하는 거. 이렇게 4가지 선이 있다고 했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요 테두리 선은 바로 1번 선으로 하는 겁니다. 연필로 진하게 확실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번 선으로 테두리 선은 이걸 갖고 테두리 선이라고 하는데 1번 선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범례 또는 표제란이라고, 원래 정상 명칭은 표제란입니다. 표제란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표제란은 이쪽에 우측에 선을 그어서 하는데 요 폭은 원래 도면은 지면이 A3부터 A2, A1 해갖고 여러 사이즈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A3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도면이 A3입니다. A3인 경우는 7cm 정도로 맞춰서 씁니다. 그보다 더 큰 거는 10cm, 12cm 뭐 이렇게 쓰는데 A3의 경우는 약 7cm를 씁니다. 7cm이고 폭은 표제란에 제목이 들어가는 라인이 있는데 제목 들어가고 공사명이 됩니다. 여기 무슨 공사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또 있고 또 있는데 요 간격은 3cm, 2cm, 3cm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고요. 네. 3cm, 2cm, 3cm. 자, 이걸 확대해서 3cm, 2cm, 3cm로 나누는 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하면 처음에 공사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글씨의 크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공사명이고 그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도면명, 그 다음에는 범례.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3cm라 그랬죠, 여기가. (3cm면) 이걸 세 등분으로 대략 나누어서 1cm짜리에 쓰는 겁니다. 1cm짜리에. 자, 요건 2cm죠? 반으로 나눠서 2cm짜리에다 1cm짜리가 나오겠죠, 이것도.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3cm인데 세 등분을 해서 1cm짜리에다 범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우측, 좌측, 상단, 범례. 네. 좌측 상단에 맞춰서 쓰시고요. 글씨 사이즈는 1cm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로 씁니다. 1cm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로 쓰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공사명. 자, 이게 예를 들자면 우리 이우선 선생님 성함 맞으시죠? 네, 이우선 선생님 댁이야. 가상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씨 전원 주택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또는 동네 이름, 지명을 따서 여기가 어디죠? 무슨 대곳? 시흥. 그죠? 네. 시흥시 백옷 숲학교. 네, 이렇게. 글자 사이즈는 원래 글자 사이즈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하 같은 비율로 쓰는 게 일반적인 거지만 더 디자인틱하게 보이려면 얘가 좀 홀쭉해야 돼. 우리 사람도 있잖아. 홀쭉한 사람이 좀 더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글씨가 좀 홀쭉해야 됩니다. 그래서 1:1 비율이 아니고요. 좀 더 길게. 그래서 1대 0.6 정도의 비율로 씁니다. 6이나 7 비율로 씁니다. 그러면 살짝 길어져야 돼. 그럼 이 공간이 많이 남아요. 제가 지금 시흥시 백옷 숲학교만 썼지만 그 뒤에 계획도 아니면 조성도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조성도까지는 안 쓰더라도. 예.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전원주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원주택은 누구네 전원주택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씨 전원주택 조성 이렇게 써놓으면, 아니면 우린 조경이니까 조경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맥락이 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건축인 경우는 건축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린 조경이니까 조경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조경. 자, 도면명은 이 도면이 어떤 도면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 도면인지 조경에서 평면도인지, 예전에 제가 도면의 종류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그다음에 뭐 인면도, 예? 뭐 그리고 조감도, 투시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도면이냐, 건축 도면이냐에 뭐 이건 조경 도면이냐, 아니면 토목 도면이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먼저 그거부터 적는 겁니다. 이건 조경 도면 맞죠? 그래서 조경. 자, 계획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계획. 그런데 첫 장이니까 평면도. 평면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조경 계획 평면도. 네, 요게 제목입니다. 이 도면의 제목. 자, 그 다음에 법내에는 조경은 나무가 먼저입니다. 건축은 건축물이 먼저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수목 수량표 또는 집계표, 수목 집계표 뭐 이런 식으로 붙여집니다. 자, 이 뒤에는 그냥 놔둡니다. 왜 놔두냐면 수목 양에 따라서 이 칸이 또 정해질 수 있잖아. 이게 또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비워두고 다 결정이 나면 그 칸수 밑에 맞춰서 시설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시설물.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 보도블록 같은 거 설치했다. 아니면은 뭐 비석을 설치했다. 뭐 이런 것들, 돌 설치했다. 뭐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는데 수목이 결정이 나야 그 다음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여튼 간에 그렇고 맨 밑에는 축척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축척. 축척. 예. 여기 도면 지면상 복사를 할 때도 축척이 틀려지겠죠. 예를 들자면 더 크게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도면을 큰 데에다 확대 복사를 하게 되면 축척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대한 축척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도면만 적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지도 같은 거, 또 학교 다닐 때 지도 뭐 보는 법 해갖고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 스케일 바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런 거 아시죠? 보신 적 있죠? 또는 갖고 0, 1, 3, 6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쵸? 축척바, 스케일 바라 그러는데 이런 거를 그려 놓으셔야 되는데요. 뭐지? 글씨 크기. 자, 요게 종이고요. 요게 도면 틀 마지막인데 여기서 0.5cm를 띄고 보조선으로 선을 살짝 하나 그려 놓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게. 그리고 1cm 위에 자리에다 보조선을 살짝 그어 놓습니다. 자, 여기 5mm 1cm짜리 5mm 자리에 다시 중간에다가 5mm 자리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놔요. 그리고 5mm 자리에다가 보조선을 하나, 5mm의 보조선을 하나. 그러면 이렇게 왁구가 하나, 틀이 하나 완성이 되겠죠. 그죠? 이 자리에다가 바로 스케일 바를 그려 놓는 겁니다. 스케일 바 또는 축척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겁니다. 자, 도면에 그림이 완성이 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 자를 다 갖고 다니지만 도면만 그냥 보려고 그러는데 자가 있습니까? 자, 없잖아요. 그쵸? 자가 없어. 그래서 도면이 여기 그려져 있는데 도대체 이 나무 사이즈는 얼마고 여기 입구는 얼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도대체 얼마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려놓으면 요거를 하다못해 펜이나 종이나 뭐 아무거나 여기다 갖다 대고 요게 6m인데 여기다 갖다 대보면 이게 6m구나. 자가 없어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축척자입니다. 어떤 도면이든 지도든 뭐 어떤 도면이든 이 축척자는 다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축척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리 같은 거 뒤에 보면 그림, 우리 지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 밑에도 그게 다 있어요. 없으면 안 돼. 도면에는 다 있습니다. 지적도를 끊어도 축척이 있고요. 하다못해 축척바가 안 그려져 있으면은 거기에 몇 대 몇 축척이라는 거라도 꼭 써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리는 거 말고 조금 좀 스타일이 좀 있게 좀 그리고 싶다 하는 걸로 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요걸 또 요것만 또 확대를 해서 도면 틀에다가 5mm를 자, 이렇게 만들으라 그랬죠, 제가? 방금 저 얘기가 이 얘기야. 네? 네. 자, 여러분들 도면은 몇 대 몇 축척 도면입니까? 100대 1 도면이에요. 그죠? 누가 50대 1이래? 예, 왜 50대 1입니까? 100대 1이지. 1cm가 현장에서 1m인 100대 1 도면을 그리셨어요. 그러면 여기다 축척바만 그리시는 게 아니고 그게 100대 1 도면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하냐면 여기 5mm 띄었던 공간 있죠? 여기 밑에. 여기에다가 S는 스케일은 이런 뜻입니다. 스케일의 약자. 스케일 알파벳 스펠링 다 따져서 쓰지 말고 머리 아프니까 S는 또는 S.점 이렇게 해도 됩니다. S는 S.점 그리고 스케일은 1대 점점 100이다. 예. 자, 백분율로 쓰지 마시고 백분율은 공간이 넉넉할 때 쓰는 거고 예를 들면 이거죠. 이렇게 쓰지 마시고 길게 S는 1대 100이다. 이렇게 길게. 예. 자, 우측 하단 모서리 부분에 쓰는 겁니다. 여기 5mm를 띄워놓은 부분에. 네. 근데 그 슬래시가 이거 그것도 갖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건 백분율로 표시한 거고 이건 비율로 표시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이 이거는 지금 5mm밖에 안 띄어나왔으니까 옆으로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표시하는 위치와 요거 표시하는 위치가 틀려요. 사실은. 예. 요거는 도면 안쪽에 표시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도면 범례란에 들어갈 때 저렇게 범례란에 들어갈 때 표시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규정이 다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옆에는 공간도 안 나오고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는 비율로 1대 100이라는 비율로 여기다가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를 갖다가 여기 다 칸을 나눠 놓는데 1cm 간격으로 다 나눠 놓는 게 아니고 먼저 중간 가운데를 나눠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을 나누면 여기가 이게 얼마나 그랬어요? 10cm. 그러면 5cm 빼고 5mm 빼고 5mm 뺐으니까 나머지 공간은 얼마예요? 6cm. 반은 얼마입니까? 3cm. 그리고 딱 나오네. 3. 여기다가 3이라고 써 놓으시고 표시를 해 놓으세요. 예. 자, 여기 끝은 뭐예요? 당연히 0이지. 그래서 0. 여기는 3. 이 끝은 뭐예요? 6. 당연히 6이죠? 그런데 단위를 써주셔야 됩니다. 단위. 이게 메다죠? 현장에서는. 여기 도면상에서는, 지면상에서는 센치로 그리지만 현장에서 실지는 메다이잖아요. 그렇죠? 메타. 예, 그래서 여기다가 M, 소문자로 M, 6m다. 자, 0, 3, 6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1cm는 알려줘야지. 그래서 여기 1cm를 재봐서 여기에다가 점 하나를 해놓고 여기다 1 그러면 0, 1, 3, 6 나오죠? 자, 그렇게 놓은 다음에 자, 여기 칸을 보조선으로 살짝 내려놓고 여기도 보조선으로 살짝 내려놔요. 내려놓고 여기 요 왁구 그 다음에 요 왁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쵸? 네. 요 왁구에다만 지금처럼 왁구를 진하게 2번이나 3번 선으로 여기 어디 갔어? 2번 선이나 3번 선으로 진하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빗금 또는 새까맣게
이렇게 칠해 놓으면 돼요. 그럼 이 보조선은 뭐예요? 여러분 본인만 알 수 있는 보조선이냐, 그죠? 예, 이건 잘 안 보이고 요거만 두각적으로 보여지겠지. 0, 1, 3, 6, M 여기다가 S는 1, 100 이렇게 써놔야 된다. 네. 자, 이게 한 세트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안 쓰거나 스케일을 안 쓰면은 혼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세트로 같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쓰는 룰 규정으로 요걸 한 세트로 구분하고 요걸 꼭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도면의 방위, 방위입니다. 방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방위를 도면 안쪽에 그리고 있지만 원래 규정은 여기 안에가 맞습니다. 안에는 예를 들자면 여기에 나무 뭐 수목 수량표를 막 쓰고 시설물 수량표를 막 하다가 보면 칸이 모질라,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것도 안 들어갈 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경우는 이것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가능한 하면 이 범례란, 표제란, 이걸 갖고 표제란이라 그랬죠, 제가? 표제란, 네. 표제란이라고 했는데, 가능한 한 이 표제란의 도면의 설명 같은 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축척자나 방위는 뺄 수 있다. 이거는 융통성이 있다. 꼭 이 안에 안 집어넣고 여기로 요 아래로 집어넣거나 할 수 있다. 예. 자, 이 안에 원래 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적으로는 여기 다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는 방위를 이 안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니네 꼭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전제를 주거든요. 자격증 어디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전제를 줘요. 근데 이거 우리를 위한 도면이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 위한, 우리 식구가 보기 위한, 가족이 보기 위한, 또 공사하는 사람을 보기 위한 뭐 이런 도면이기 때문에 꼭 그 규정을 안 지켜도 되고 요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칸이 여기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축척자만 여기다가 그리고 방위는 도면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린 도면에는 어디 있어요? 바로 위에 있죠? 네, 위에 해도 되는데 공간이 지금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요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방위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빵빵이, 여기 보시면 빵빵이에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그쵸? 자, 빵빵이에 다 번호가 적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20번 빵빵이를 씁니다. 20번 빵빵이를 활용해서 자, 원을 하나 그리시고 빵빵이를 띄지 마시고 템플릿을 띄지 마시고 템플릿에 보면 좌우 상하에 눈금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 눈금에다가 살짝 본인만 알 수 있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우리 나무 그릴 때 이거 했었잖아, 그죠? 네. 자, 표시를 해 놓고 표시를 해 놓은 데에다가 좌우 상하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으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눠진 피자 모양이 됩니다. 자, 요거를 상단하고 좌단을 이렇게 선을 하나 하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N 이게 뭐예요? 노스, 북쪽. 네, 여기가 북쪽이다. 자, 삼각형 자동으로 나오고 북쪽이다. 이거 간단하잖아, 그지? 복잡하고 막 이쁜 거 그리지 않아도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네, 삼각형 집어넣고. 자, 이 삼각형에다가 나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하게 했어. 그럼 여기다 색을 집어넣어 버려. 이렇게. 안 집어넣어도 되고 집어넣어도 되고. 자, 여기에 어디 들어간다? 도면 우측 상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표제란 축척자 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네.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선생님, 여기다가 채색을 해야 됩니까?
색깔을 뭐 파란색, 노란색 이걸 해야 됩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예요.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해놓고 나면 이게 되게 촌스러워. 채색을 해놓으면 여기다 색을 입혀놓으면 되게 촌스러우니까 색은 입혀놓지 마시고 그냥 펜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걸 갖고 뭐라 그런다? 방위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방위 표시. 자, 이렇게 되면 도면 안에 들어가야 될 기본사항이 완성이 되는데 뭐예요? 처음에 공사명, 도면명, 법내에서 이런 게 들어가고 여기에 축척자 들어가야 되고 방위 표시 들어가야 되고 이게 기본 항목입니다. 이 순서를 외우려니까 머리 아파. 외우지 말고 뭐라 그래요? 공도범.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공도범. 네. 공도범은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끝에 앞자만 따서 공도범. 공사명, 도면명, 법내. 네. 자, 이렇게 되면 도면 틀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린 거, 요번에 그린 거 보시면은 공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원체 많아서 그렇죠? 원체 많아서. 그런데 마침 이쪽에 공간을 다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죠? 이쪽에 공간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 공간 없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자, 이 안에 그러면 지금 배우신 거 집어 넣으세요. 자, 여러분들 순서를 좀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바깥에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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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cm 먼저 큰 틀을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7cm를 재서 요걸 그리고 그 다음에 3cm, 2cm, 3cm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다 처음 하는 거니까 실수도 있고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도면을 복사해 갖고 오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가운데로 몰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또는 그림이 너무 커서 전체 도면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건 원래 맞춰야 되는 건데 우리 지금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도면이 크면 거꾸로 해서 지면을 크게 하기 때문에 사실 거꾸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면을 먼저 해놓고 그거에 맞는 틀을 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면을 먼저 설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시간이 없고 도면을 또 복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한 거지만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면에 맞게 종이를 크게 키운다든가 아니면 도면을 다시 축소 복사를 한다든가 해갖고 이거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지금 법내란 표제란에다가 공사명 뭐 누구 전원주택 그다음에 도면명 했고 법내란 했고 이렇게 해서 비워뒀고요. 예, 요 위에 방위를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고요. 역시 축척까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축척은 여기다가 하고 방위 표시는 여기다 하는 방법으로 해라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요거는 약간 융통성이 있다. 어디로 가도 관계없다. 예, 그건 내 마음이다. 예. 근데 관에서 나오는 관공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면의 안쪽에 들어가는 걸 일반적으로 하고요. 시험에서는 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줍니다. 여기다 해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쪽으로 하면 됩니다. 방위 표시와 축척자는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 자, 아셨죠? 네. 이제 이걸 지우고 인출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에 인출선이 표시되는 이유는 내가 무슨 나무를 심을 거라고 하는 걸 표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공사할 사람이나 또는 나와 또는 내 가족, 공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표시인데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러 가지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도면 안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면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하는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면 안에 표시하게 되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을 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제가 그린 도면에 보면 자, 어떤 거는 안쪽에 표기되어 있고 어떤 거는 바깥쪽으로 표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선은 직각으로 쓰는지 또는 경사각을 쓰는지 이것도 역시 자기 스타일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도면 안에 표시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내가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나무가 나는 느티나무를 쓸 거야 하면 도면 안에 표시할 때는 경사각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 좀 멋들어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깥으로 표시할 때는 직선을 표시하는 방법. 이거는 자기 스타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데 좀 더 스타일러시하게 보이시려면은 경사각을 쓰는 게 좋으신데 경사각은 일반적으로 삼각자의 경사각을 씁니다. 자, 이 경사각을 따라 올라가서 나머지 다른 나무가 없는 방향까지 끌고 가서 그럼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죠? 끌고 가서 직선 하나 긋는데 직선 위에다가는 처음에 들어가는 게 수량입니다. 자, 여기에 이 나무가 세 줄을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똑같은 나무를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게 이놈은 같은 나무다. 그쵸? 근데 그냥 놔두면 이건 같은 나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 이거를 굴비 엮듯이 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원줄기 X 배꼽 그려놓은 거나 또는 이렇게 지금 이 각을 썼으면 이 X는 지워지겠지. 그죠? 잘 안 보이겠지. 어쨌든 간에 요놈하고 굴비 엮듯이 연결해 놓은 연결선을 그려 놓으시고 이놈이 이런 뜻입니다. 이놈이 쭉 따라가서 이 세 놈은 느티나무인데 사이즈는 키가 4.5m이고 R 밑둥 굵기는 R은 30cm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거 보여? 숫자, 그 다음에 종명, 그 다음에 사이즈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국제기호입니다.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다 통용돼서 쓰고 있는 기호예요. 자, 요거를 내가 공사할 거고 내가 시행할 거고 내가 도면을 그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들어가되 그냥 키만 기록하셔도 되겠죠? 키만, 사이즈 중에 뭐 중요한 것만 기록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해야 나만 보는 게 도면이 아니고 남도 보고 도면을 해석해갖고 나무를 그거에 맞는 사이즈를 사다가 심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자, 연결선과 인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면 안쪽에 표시하는 방법과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공란에다가 도면 안에 지면 안에 좀 널널한 공간에 까지 끌고 올라가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도면 안에 표시해서 공간이 많으면 도면 안에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도 다른 나무가 있고 여기에도 뭐 관목이 심어져 있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지나가게 되잖아. 그죠? 그럼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직선으로 바깥 아주 널널한 부분으로 빼가서 가져가서 여기에다가 옆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세 주가 느티나무인데 H는 4.5 곱하기 R 30짜리를 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놈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요 놈으로만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놈으로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나무가 하나 또 있어. 다른 나무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일로 지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선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얘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기역자로 꺾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해주는 느티나무가 뭐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걸 너무 빼갖고 이렇게 빼놓고 여기다 써놓으면 이게 쓸데없는 공간이 되죠. 이런 거 되지 않게 글씨 끝에 맞춰서 선을 내립니다. 위로 했을 때, 자, 만약에 얘를 뺄라 그래, 얘를. 그런데 여기 공간이 분명히 있는데 얘를 왜 하필이면 일로 뺄라 그럴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일로 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못 뺍니다. 자, 건축이나 전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점프선이라고 해갖고 얘를 이렇게 하다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걸 넘어갔다 이거야. 이거는 조경에서는 인정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조경은 자율적으로 나무를 배치하다 보니까 이걸 허가해 준다면 도면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 점프선을 쓰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점프선을 쓰질 않는다. 조경에서는 점프선을 쓰지 않고 이 선을 아예 못 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겹치지 않게 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 예. 여기서 빼서. 그런데 또 하나는 각을 한 번만 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피해갔다가 이렇게 피해갔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없다. 한 번만 꺾을 수 있다. 예. 직선 아니면 한 번. 이걸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내가 나무를 여기저기 막 배열을 해놓고 이 인출선 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얘는 얼로 빼야 되지? 얘는 얼로 빼야 되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안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바깥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의 길이는 자유롭게 줬고 각도 쓸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그죠? 각을 쓸 수 있다. 이 각을 직각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사각도 쓸 수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인출선이 이건 연결선이에요. 인출선과 연결선은 크로스되거나 마주치지 않게 피해 가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거는 안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어떤 거는 밖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하는 게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좌측으로 빼는 거. 좌측도 됩니다. 여긴 지금 공간이 안 나서 나온 거죠. 내 마음대로 다 뺄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지우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도면 끝 벽면이 겉면이나 또는 우리 부지 끝이 경계가 있어요. 여기 건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3개를 심었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네. 여기다가 관목을 심었어요. 또 여기에다가 초본유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가능하죠? 이렇게 많이들 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스트로브스 잣나무로 빼곡히 막아버렸어요. 그리기 어려우니까 대충 보이지 않게 하려고 막아버린다. 요 앞에다가 뭐 철쭉을 심어놨어요. 이렇게. 자, 이걸 빼야 됩니다. 빼야 되는데 여기에도 뭐 은행나무를 하나 또 심었다고 치자. 여기에 뭐 배롱나무를 심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심었어요. 이제 인출선을 빼나가야 됩니다. 여기 또 철쭉까지 여기다 또 심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뺄 거냐? 이게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사각인 경우는 같은 방향의 경사각을 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자, 여기 철쭉, 이 공간이 남아서 여기에다가 안에 인출선을 빼려고 합니다. 자, 이걸 빼려고 하는데 얘도 여러 개의 나무가 합쳐져서 한 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갖고 뭐라 그래요? 군식이라고 합니다. 모아심기. 한글로 표시하면 모아심기고 한자로 하면 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표면적으로 1m, 1m만 띄어서 한번 봅시다. 1m, 1m, 1m만 띄어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 9개 들어가겠죠. 그죠? 그쵸? 그리고 각각의 나무 중심은 있을 것이고, 그죠? 자, 요거를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시를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안에도 이런 놈들이 있다 치고 이 안에다 X를 하나를 표시해 놓는 거예요. 가운데도 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끝, 이쪽 끝이나 이쪽 끝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긋고. 자, 요거 이해되시죠? 얘를 인출선을 이 각을 이렇게 썼다. 자, 이게 계산해 보니까 1m, 1m, 1m씩 나눠 보니까 이게 총 다 한 10제곱미터 나왔다고 치자. 에? 가능하죠? 이거 표시할 수 있죠? 10제곱미터 그러면 아까 9주 들어간다 그랬죠? 1m, 1m에. 그러면 거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할증. 10%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0주라고 치는 거예요. 10주. 자, 10주라고 쳤을 때 10제곱미터 몇 주예요? 그렇지. 100주가. 무슨 나무가? 철쭉이. 철쭉이라는 건 없어. 철쭉류가 맞는 건데 원래는 철쭉 없고 더 디테일하게 나가야 돼. 연산홍, 자산홍, 산철쭉, 백철쭉, 홍황철쭉 뭘 골라야 되는데 산철쭉이다. 산철쭉이 H가 키 30cm 0.3 곱하기 얘는 Y드로 표시하거든요. 폭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W 0.3 요 사이즈가 100주가 여기 심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놈을 표기하려고 해 또. 요 놈을 표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다 X를 해놓고 여기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로 쓰지 말고 여기다 써서 이 각을 같이 써라. 이렇게. 이해되시죠? 가능한 한 각은 한 방향으로 쓰는 게 좋다. 그러면 이 방향만 가능한 건가? 이 방향 안 가능할까? 쓸 수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 이런 나무야. 근데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자, 이게 한 방향이죠. 이 표시는 반대일지 몰라도 이 각은 한 방향이잖아.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얘를 이렇게는 쓸 수 없다. 왜? 겹치는 건 겹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선하고 이거는 반대각을 갖고 있잖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같은 각 바깥 각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는 할 수 없다. 네. 공간이 많다고. 왜? 이 각하고 이 각하고는 반대각을 갖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여기가 복잡한데 이런 각까지 통일을 안 시키고 반대각을 쓰고 있다면은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각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각은 어떤 각이 되겠어요? 이 각이 제일 좋겠지. 같은 각이잖아. 그죠? 네. 방향까지도 같은 방향이라면 더 좋겠죠. 그죠? 네. 자, 해서 여기는 백주가 황매화가 키가 0.8짜리가 폭은 0.5짜리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거 다른 나무야. 여기다 찍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크로스 되잖아요. 그죠? 안 되겠죠?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해. 여기다 해도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아래 겹치게 될 거 아니에요. 글씨가. 그죠? 자,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같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각을 틀린 각을 쓰거나 예를 들면 얘는 조금 벌어진 각, 얘는 덜 벌어진 각을 쓰거나 이러지 마시고 같은 각을 쓰시고 길이도 같이 써준 데다가 이 글씨 라인 쓰는 요 라인도 요 끄트머리에 맞춰갖고 딱 이렇게 맞추면 더 이쁘게 나오겠지. 근데 어떤 놈은 여기까지 쭉 빼갖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보기 싫어진다는 얘기죠. 통일감이 있어야 된다. 자, 해서 여기에다가 끝을 내고 뭐 이렇게 써준다. 자, 요 놈입니다. 요 놈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관목인데 얘를 일로 끌어가려니 어디든 다 걸려. 그죠? 그래서 얘를 굴비 엮듯이 엮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네. 이놈이 해서 바깥으로 이 안으로 해결이 안 돼.
바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엄청 멀어. 이 뒤에는 나무가 걸려. 옆으로? 어떻게? 그렇지. 바로 그 방법입니다. 각을 한 각을 꺾어 쓸 수 있는데 올려서 요 사이로 빼버리는 거지. 예. 올려서 요 놈이 요 놈이 요 놈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수량 세주가. 자, 선생님 이쪽으로 할 때는 여기 꺾인 이 부분에 100 숫자를 적었는데 이거는 여기다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첫 스타트에 들어간다. 세주가 화살나무가 H가 1.0짜리가 와이드 폭이 0.5짜리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놈이 세 개 같은 나무야. 굴비역듯이 이놈이 하고 이렇게 빼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겹쳐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어디서 뺄 수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자, 이렇게 빼서 여기에다가 자, 이게 뭐 세주가 단풍나무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주 중에 가운데서 빼가면 안 되나? 자, 보세요. 여기서 뺐다. 자, 이게 아니다. 굴비역듯이 엮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이놈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얘가 만약에 숫자가 많아진다면 이쪽에서 이놈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한 선으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가운데 빼는 거는 하지 않는다. 다 엮을 수는 없고 같은 품종 같은 사이즈만. 같은 품종인데 사이즈가 틀리다면 엮을 수 없고. 네,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었죠. 세 개가 하나는 큰 나무고 두 개는 작은 나무. 이럴 때는 따로 해줘야 된다. 네. 따로 해줘야 됩니다. 사이즈나 품종이 다르면 따로 인출선을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하나 있습니다. 소나무의 경우는 고가죠. 고가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한 주씩도 심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주보다는 세 주 이렇게 홀수로 연결해서 심어 놓는 게 소나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서상 갖고 있는 소나무 배식 방법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소나무의 경우는, 자, 예를 들자면 여기 소나무 세 줄을 심어 놨습니다. 소나무 세 줄을 이렇게 모아쉽게 해놨는데 이 사이즈가 이놈 지금 그린 것처럼 얘는 좀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커요. 그쵸? 이 세 줄을 따로 뺄라니 어디서든 걸리든 걸려. 일로 빼. 얘 같은 경우 원래 빼기도 힘들어. 일로 빼. 근데 여기 또 다른 나무 심어져 있어. 못 빼지. 이런 경우는 소나무의 경우만 일단 얘 새를 굴비 엮듯이 엮습니다. 사이즈별로 작은 사이즈별로 굴비 엮듯이. 제 맨 꼬바리가 제일 작은 놈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꼬바리부터 해서 끄트머리 이렇게 연결을 해 놓습니다. 자, 연결선을 연결해 놓고 이놈을 뺍니다. 쭉 빼서. 자, 이거 개수는 몇 개예요? 세 주. 3이라고 씁니다. 소나무가 한 놈은 사이즈가 4.5에 곱하기 와이드 얼마에 R 얼마. 또 한 놈은 H가 4.0에 곱하기 얼마. 한 놈은 세 개 중에 한 놈은 세 개 중에 한 놈은 세 개 중에 한 놈은. 이렇게 소나무만 별도로 쓸 수 있다. 소나무만 가능하다 그 얘기죠. 소나무만 가능하다. 다른 나무는 안 된다. 자,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나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전원주택을 만들어 놓고 물론 좋은 놈 하나 심을 수 있겠지만 뭐 사이드 쪽에 3개 이상 이렇게 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소나무를 특별히 사이즈가 다 똑같은 놈을 못 써요. 그리고 어느 정도 키가 배열이 큰 놈, 작은 놈이 맞아야지 비슷한 어떤 경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를 우리나라에서만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소나무만 가능하다. 선생님, 그런데 요 큰 놈으로 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얘 위치에 따라서 이 연결선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조그만 놈부터 연결하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중간 나무부터 연결한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이럴 수 있죠. 그죠? 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 가능하다. 원칙 있는데 원칙을 어길 수는 있다. 이런 범위 내에서. 자, 요거 그렇다고 이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연결선이 바르지 않다고 해서 이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고 큰 놈부터 써서 작은 놈 순으로 내려간다. 5주면 이게 5칸이 나오겠죠. 그죠? 네, 7주면 7개 나눠서 쓰면 됩니다. 네, 이 경우만 가능하다. 자, 밑으로도 자, 얘가 이놈이 3놈입니다. 4놈입니다. 5놈이 돼야 되는 거지. 원래 훌수를 심어야 되니까 5놈이야. 스트로브스 잣나무를 5놈을 해놨어. 이거 엮어야 되겠죠? 굴비 엮듯이 엮습니다. 이놈이 다 같은 사이즈야. 이놈이 다 엮어놨어. 엮어놓고 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안 나와. 요놈 때문에. 그죠? 여기 빼면 여기 글씨가 겹쳐질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요 위에서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위에 지면이 끝이 났어. 그래서 여기 만약에 못 쓴다 할 경우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빈 공간에 안에 쓸 수 있다 그랬죠? 안에도 쓸 수 있다. 네. 자, 요 놈이 또 다른 놈이야. 여기서 하나 X해갖고 여기서 빼서 쓸 수 있고 이렇게도 빼서 쓸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다 만들 수 있다. 질문. 저 스스로 보자는 거가 적극이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 했잖아 제가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요 놈에서 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놈에서 빼야지. 다른 놈에서 빼는데 얘를 이렇게 뺄 수 있다 없다? 없다. 돼. 중간에서만 빼면 됩니다. 자, 경사각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예. 되지. 그런데 여기서 이 경사가 아니고 각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거 가운데서 뺀 거나 다름없잖아. 그죠? 네. 자, 어디서 뺀다? 꼭 중심 X 배꼽에서만 빼야 된다. 애매한데 여기서 요 부분 여기서 뺀다든가 네. 요 두 번째 나무에서 뺀다든가 이런 건 안 되고. 질문?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뒤쪽에 나무가 두구리가 똑같고 저쪽에 두구리가 똑같아요. 얘가 똑같고 얘가 똑같다. 아니요. 그쪽에 말고 저쪽으로. 반대편.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래 연결하기가 힘들다고 할 때는 이쪽으로 2개 빼고 저쪽으로 2개 빼고. 다시 어떻게? 여기 나무가 2개가 있어요. 이쪽 나무가 2개 같다면 이쪽에 똑같은 나무가 2개 있다는. 아, 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개씩은 없어. 3개, 하나, 3개, 5개, 13579니까. 짝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자, 여기에 단풍나무 3개를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멀리 떨어진 곳에 단풍나무 3개가 또 있습니다. 이놈 굴비 엮듯이 엮고 이놈 굴비 엮듯이 엮어서 인출선을 쓰려고 하는데 이놈하고 연결을 여기 굴비를 엮어버리면 이 가운데 통과가 될 수밖에 없죠. 이놈 걸리겠죠. 여기서도 이놈이 걸리겠죠. 인출선뿐만 아니라 연결선도 클로스 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쪽하고 공간이 넓은데 여기 다행히 나무가 없어. 그래서 넘어갈 수는 있어. 그래도 못 넘어간다. 이건 구역 개념이다. 요 구역에 입구개역 구역에 또는 정원 끝부분에 있는 저기 단풍나무 3주. 요거는 입구 좌측 부분에 있는 단풍나무 3주 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도 인출선을 따로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결론은.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다 같은 선생님들인데 저 끄트머리 앉아 계신 3분, 이 끄트머리 앉아 계신 3분 그러지 여러분 같은 분리로 분류하진 않잖아. 이렇게.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나누더라도 1번 줄 열에 계신 분, 2번 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역이 나눠진다면 그거는 따로 빼주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인출선 도면 설명을 하는 거를 알려드렸는데 요거는 숙제로 하시자고요. 예, 숙제로. 요게 이제 평면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부수적으로 지금 나무는 들어갔는데 시설물에 대한 게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시설물 설명은
인출선을 저렇게 규정대로 할 필요 없이 시설물 바로 옆에다 짝대기 아까 인출선 끊는 걸로 해놓고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도면에 건축물이 있고 여기에 장독대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석등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안등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나무도 있고 그럴 테죠. 그러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놈이 다 같은 보안등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놈에만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해갖고 보안등. 여기도 키가 있고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즈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태 연못. 이건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부정형이지만 대략 뭐 30이 엄청 크네. 10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겠죠. 자, 석동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석동 키 얼마짜리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겠죠. 장독대 자, 장독대는 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질에 대한 콘크리트 예를 들면 콘크리트 콘크리트. 자, 만약에 데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가 빼서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목재 데크 면적 뭐 15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만약에 이게 아니고 또 여기 뭐 의자가 있다. 여기 뭐 벤치가 있다. 의자 포함한 탁자가 있다. 뭐 하게 되면 빼서 여기다가 목재 테이블 하고 사이즈. 그래서 가로, 세로, 사이즈 뭐 이런 거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엄마 도면 중에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자,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가 현관이야. 아니, 저 대문이야. 여기 입구고. 여기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여기 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길을 뭘로 했는지. 또는 여기에 뭐 디딤돌을 놨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디딤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뽑아서 아니면 길을 뽑아서 이게 여기가 예를 들면 마사토로 그냥 뿌려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 마사토 포장. 몇 제곱미터? 뭐 대략 뭐 한 10제곱미터. 또는 보도블록을 했어. 보도블록을 했어. 여기 그러면 보도블록에 다른 거는 수량이 다 아까 나무는 각각 그 나무 앞에 붙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면적은 밑에 들어갑니다. 면적은 밑에 들어가요. 이제 여기 이게 만약에 소형 고압블록 지금 우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 있죠?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이 소형 고압블록입니다. 고압이? 고압. 네, 찍어 눌렀다 이거죠. 네. 소형 고압블록. 콘크리트 소형 고압블록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 면적을 쓰는 거죠. 네. 아스팔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명칭을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쓴 거죠. 네. 아스팔트라는 말은 원래 여러분들이 그냥 붙인 일본식 발음이죠. 원래 뭐예요? 아스콘 포장이에요. 아스콘. 디딤돌을 넣으면 디딤돌 개수를 적어놓는. 그렇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아까 우리 엄마는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요. 관목 하나 집어넣고, 초본유 집어넣고, 관목 집어넣고, 초본유 집어넣고, 관목 집어넣고, 초본유 집어넣고. 이게 양옆으로 다 이렇게 놨어요. 자, 나무예요, 이거. 이 나무가 다 같은 나무거든? 그럼 이거 각각이 표시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 이게 문제야.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게
이런 걸 많이 설치하면 정원이 되게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길 옆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다 쓰지 않고요. 하나만 뽑아서 쓰고 여기다가 총개 3개죠? 3주가 뭐 예를 들면 개나리 이렇게 하진 않지만 개나리가 규격이 얼마 그리고 여기다 부가 설명을 여기다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격을 나눠서 뭐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뭐 점식 식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갖고 점식 식재. 점식 여기다가 점식 식재. 이렇게 놓으면 요 놈이 점식으로 식재되어 있는 거나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설명이 붙으면 됩니다. 점식 식재를 써놓으면 이게 중간중간 따로 한다겠죠? 아니 안 한다고 따로따로 안 하고 얘 하나만 끌고 가면 얘가 안 해도 돼. 모양이 같으니까. 그렇죠. 식재를 할 때 심을 때 따로 심으면 되겠죠? 심을 때 그렇죠. 그렇게 심겠다고 저기 이렇게 그려놓은 거니까.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이런 경우를 얘를 반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옥향, 둥근 향나무 또 회양목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가 뭐 회양목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3주가 회양목인데 규격 나오고 H 얼마짜리 W 얼마짜리가 점식 식재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만 써놓으면 되는 거죠. 초본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본유들도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똑같은 방법이죠. 초본유도 규격 나무하고 같은 규격으로 그렇게 초본유는 대부분 몇십 포트 이제 몇 센치짜리 포트 이걸 맞춰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같은 품목일 때 가능한 거고 다른 거 심었을 때는 따로 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여기 거를 뽑아서 순서대로 여기다 집어넣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순서는 이래요. 침엽 교목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순서가 여기에 침엽 교목. 자, 이게 사실은 뭐예요? 상록성이죠? 네, 상록성 침엽 교목. 그 다음에 낙엽성 화렵 교목. 그 다음에 상록성 침엽 관목. 낙엽성 화렵 관목. 순서가 이 순서대로 여기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심은 나무가 상록성 침엽 교목인지 낙엽 교목인지 이런 걸 구분해 갖고 이 순서대로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칸에 센치는 1cm를 안 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cm씩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5mm에서 7mm를 나눠 씁니다. 일반적으로 5mm에서 7mm를 나눠 쓰시고요. 여기에 써야 될 항목이 있겠죠? 뭘 써야 되는지 항목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성상. 성상이 바로 이걸 갖고 성상이라고 합니다. 성상. 그 다음에 품명 또는 수목명. 그 다음에 규격. 그 다음에 단위, 수량.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자, 이거를 칸을 이 안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예를 들자면 소나무 규격 H가 4.5 곱하기 W 얼마? R 얼마? 단위는 뭐예요? 주. 몇 주? 수량은 4개, 5개. 또 잣나무
스트로보스 잣나무든 그냥 잣나무든 잣나무. 규격 얼마? 주. 근데 이 주를 또 쓸 필요가 없죠? 띵띵. 자, 여기서 사이즈가 틀린 소나무를 한 곳에 모아 심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출선 밑에 나열하는 방법 이거 알려줬잖아요. 얘를 어떻게 여기다 다 쓰면 이게 어디까지 가겠어? 소나무의 경우만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왜 하면 이걸 보면 아, 이래서 왜구나. 규격은 이래서 왜구나. 근데 이걸 다 털어보니까 5그루다. 여기에 3그루 몰려있고 여기 2그루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다른 데도 또 소나무 심을 수 있잖아. 그렇죠? 이해되시죠? 한 도면 안에. 그죠? 예. 자, 잣나무도 같은 구격인데 여기에 차폐 용도로 막을 수 있고 여기다 차폐 용도를 막을 수 있으면 이걸 합친 개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개.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가 성상이 뭐예요? 같은 성상이면 상록, 침역, 교목이죠? 네. 상록, 침역, 교목이잖아. 이걸 다 여기다 어떻게 써? 못 써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약자만 씁니다. 침교. 자, 여기다가 느티나무 규격 쓰고 2주. 여기에 뻔나무 썼어. 그럼 얘는 여기 딱 지우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낙교. 네. 낙교. 또는 또 활교. 네. 그럼 여기는 상교가 맞습니까? 침교가 맞습니까? 2개 다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네. 성상,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자, 이게 몇 cm죠? 7cm. 7cm죠? 나눠보면 나오겠네. 자, 1cm, 1cm, 1cm. 그러면 2cm, 2cm. 그럼 나오네. 그죠? 이거 쓸 게 많잖아. 그죠? 만약에 스트로부스 잣나무 그러면은 스트로부스 잣나무. 네. 8글자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가 스하고 잣 쓸 수 있겠죠? 약자로. 그러면 거기서 찾아서 볼 수 있겠죠? 단위는 주 말고 뭐 다른 단위 또 있어요? 없지. 그럼 점점점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초본유들도 들어가잖아. 본. 잔디는 어떻게 들어가요? 면적으로 들어가죠. 장으로 안 들어가고 제곱미터로.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하다가 모질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도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일단 빼서 저쪽으로 해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칸이 길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들어갑니다. 근데 방위 표시까지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도면 설명에 대한 법내 표제란에는 채색을 하지 않는다. 채색을 하지 않는다.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아까 복사한 거 칼라판 복사해 갖고 오신 거 있어요. 채색하고 설명한다고. 원래 이게 원판인데 원판을 복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까맣게. 근데 만약에 법내란에 채색을 해버리면 여기도 새까맣게 나올 텐데 글씨를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채색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를 보거나 내가 보거나 내 가족이 보거나 또는 클라이언트들이 보게끔 하는 도면이에요. 그리고 얘는 복사를 해서 쓰면 얘는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도면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채색을, 그 사람들은 채색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채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아시겠죠? 네. 왜 채색을 안 하는지. 자,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을 보시면 채색을 한 것과 안 한 걸 보면 차이가 많죠? 많죠? 네. 아, 이래서 채색을 해야 되는 거구나. 색감이 이래서 있어야 되는 거구나. 네.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나무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림자도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나무가 키가 크면 그림자가 그만큼 크니까
그림자는 더 크게 그려야 돼. 이런 것까지 원근법까지 좀 집어넣어서 평면도 채색까지 완료한다면 평면도는 끝나는 겁니다. 단면도하고 인면도. 단면도, 인면도는 개인 정원인 경우는 잘 그리지 않습니다. 평면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평면도는 도면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평면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구상도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구상도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인면도 및 단면도는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갖고 집어넣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단면도, 인면도는 시간 관계상 개인 정원이니까 빼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단면도는 지금 어떻게 그린다는, 어떤 게 단면도인지 얘기 드렸죠? 잘린 거. 인면도는 서 있는 거. 예, 그거만 기억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질문사항 있으세요? 오늘 수업한 거? 막판에 질문하면 혼난다 그랬죠? 그죠? 예, 나한테 혼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혼난다고.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